제2화, 돈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가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듯한 두통에 눈을 뜰 수밖에 없었다. 차위주는 지끈거리는 통증을 이겨내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그제야 그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 수 있었다. 병원? 그 의문도 잠시 지척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려보니 웬 배달부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고개가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그의 얼굴이 언뜻 보였다. 눈을 감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자는 얼굴이 꽤 인상적이었다. 남자가 낮게 신음하며 고개를 들려 했다. 차위주는 왜 그랬는지 몰라도 퍼뜩 눈부터 감아버렸다. 그리고 이내 색색거리는 숨소리에 뭐하는 짓인가 싶었다. 내가 왜 자는 척을 한 거지? 그것도 잠시. 밖에서 소란스러운 발걸음이 들리는가 하더니 짧은 노크와 함께 비서가 들어섰다. 거친 숨소리가 행여 곤히 잠든 남자의 수면을 방해했을까봐 노심초사한 게 아깝게 남자는 그 부산스러운 소음에 기어코 잠을 깬 모양이었다. 누구? 아, 지나가는 배달부입니다. 화장실에 쓰러져 계셔서 제가 병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얼빠진 비서의 반응에도 남자는 꽤 상냥하게 말을 이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공황장애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정제 놓아서 잠이 든 거라고 하셨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거기에서 끝났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비서를 남겨두고 남자는 정갈한 발걸음 소리를 내면서 병실을 나간 듯했다. 그제야 비서는 난색을 지울 생각도 하지 않고 차위준을 깨웠다. 이사님. 방금 진정제 먹고 잠들었다고 듣지 않았나? 차위준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눈을 스르륵 떴다. 비서가 그가 미팅을 앞두고 쓰러지는 바람에 MS 회장이 얼만큼 화가 났고 그 보고가 회장님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장황하게 늘어놓는 와중에도 차위준의 눈은 배달부가 앉아있던 곳에서 그의 흔적을 쫓았다. 박서윤은 괜히 민망해서 머리를 긁적이며 병실을 나왔다.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든 모양이었다. 박서윤은 자판기에서 비서가 마실 만한 음료를 고르면서 차위준을 떠올렸다. 안 그래도 하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니 보는 이의 피를 제대로 말리게 했다. 그 예쁘게 올라간 눈꼬리에 눈물이 맺혀있는 모습이 눈에 자꾸만 아른거렸다. 자신이 그쪽 성향이라는 건 사춘기 때 알았지만 이렇게 강렬하게 성적 취향을 알려주는 얼굴은 없었다. 설마 그동안에 저에게 없던 그런 쪽의 취향이 새로 생기기라도 한 걸까?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오늘 처음 본 남자에게, 그것도 아파서 정신 못 차리는 남자에게 이런 몹쓸 감정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박서윤은 괜한 자책감에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판기 커피 2개를 손에 들고서 병실로 향했다. 일어났을까? 그냥 더 자게 두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문득 저를 붙잡던 그의 손이 떠올랐다. 파르르 떨던 손, 두려움에 가득 찬 눈, 그리고 경계심 가득한 말투. 이번에도 김세준 대표가 시켰어? 누가 보냈다니. 설마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다는 말인가? 극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그로선 도무지 상상조차 되지 않은 일이었다.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이라고 하던데 뭔가가 트리거가 된 모양이었다. 설마 나는 아니겠지? 박서윤은 거기까지 생각하고서 괜히 멋쩍게 웃었다. 설마 아니겠지. 가끔 188cm가 넘는 큰 키 때문인지 몰라도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거나 일어났다가 서거나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곤 했다. 아, 역시 나 때문인가? 그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김 대표가 일어나는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던 것을 떠올렸다. 놀랐을 수도 있겠다. 일어났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이상하게도 그를 또 볼 생각을 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눈뜬 모습을 제대로 보지 않았지만 작고 하얀 얼굴에 눈, 코, 입이 가득 차 있는 게 신기했다. 잠든 모습이 그렇게 잘생겼으면 눈뜬 모습은 얼마나 더 그럴까? 공황장애라는 것도 어쩌면 사람들 시선 때문에 더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의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덧 병실 앞이었다. 박서윤이 병실 문에 손을 뻗는 순간 귓가에 익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일로 기사라도 나오면 곤란합니다. 어떻게든 금전적으로 해결하세요. 금전? 설마 저한테 얘기하는 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고 살아야 한다고 배웠기에 한 행동이라 보상 따위 바라지 않았다. 더욱이 금전이라니. 그 예쁘장한 얼굴에서 나올 법한 말이 아니었기에 그도 모르게 병실 문을 확 열어젖혔다. 당장이라도 돈 따위 바라고 도와준 거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저를 올려다보는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버렸다. 뭐야? 생각보다 훨씬 예쁘잖아. 대충 예상했지만 제대로 된 그의 얼굴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하얀 얼굴에 눈, 코, 입이 꽉 들어차 있었고 특히 고양이 눈매의 커다란 눈은 심장을 쾅 하고 내려치는 것처럼 예뻤다. 게다가 잘 뻗은 콧날 아래로 선분홍색의 두툼한 입술은 그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았다. 너무 바라봤을까? 그의 얼굴에 주름이 살짝 잡히는 것을 보고서 퍼뜩 정신을 차렸다. 저 돈 필요 없습니다. 잠깐, 뭐? 두서없이 말이 튀어나와서 일까? 결국 그의 미간이 주름지고 말았다. 예쁜 얼굴은 인상을 찌푸려도 예쁘구나 싶었다. 하지만 감탄은 여기까지. 더 있다간 말도 안 되는 주접을 떨 것만 같았다. 그래서 박서윤은 인매를 다잡아야만 했다. 일어난 거 봤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위주는 서둘러 나가는 배달부의 뒷모습을 어리 빠진 채 바라본 것도 잠시 비서가 꽤 심각한 얼굴을 하고서 병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조금 전 차위준을 정신없게 만든 남자의 기억 따윈 순식간에 휘발됐다. 젠장. 아까 그 배달부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다. 남이 저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차 회장이 이 중요한 미팅을 망쳤다고 하면 어떻게 나올지는 뻔했다. 차위준은 벌써부터 속이 아려오기 시작했다. 이제 겨우 공항 발작에서 진정되었는데 본가로 모시겠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비서의 입에서 기어코 회장님 호출이 나오고야 말았다. 불안도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불쾌하고 아픈 감정도 익숙해지는 모양이었다. 차위준은 빠르게 뒤로 물러서 달아나는 가로수 풍경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았다. 어쩌면 누군가에는 아름다운 풍경일 터인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없었다. 앞으로 일어날 끔찍한 일들이 모두 끝나고 집에 가서 따뜻한 물에 샤워하고 싶을 뿐. 그 평범한 풍경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배달 오토바이가 빠르게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아까 배달부 돈 필요 없다 했지. 도대체 무슨 꿍꿍인 거야? 제 옆에 다가오는 이들 중에서 목적 없었던 적은 없었다. 앞에선 고귀한 척해도 뒤에선 온갖 추악한 짓을 다 하고 사는 것이 이쪽 세계였다. 하물며 하루 벌어 겨우 사는 것 같은 사람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터. 아까 배달부 말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비서도 그러는 편이 좋을 거라 생각한 모양이었다. 굳게 담은 듯한 비서의 칼 대답에 차위준은 다시 창가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본가에 들어서자마자 사뭇 무거운 공기가 피부로 와닿았다. 회장님을 모시는 이 비서가 기다렸다는 듯 서재로 안내했다. 그 복도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좋았던 기억은 없었다. 묵직한 문 앞에 섰을 때 무엇이 안에 기다리고 있을지는 직감했다. 회장님. 목소리가 볼썽사납게 갈라졌다. 안에선 들어오라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어차피 한 번은 지나가야 할 일이었다. 차위준은 얼굴을 고치고서 안으로 들어갔다. 차 회장은 속내를 알 수 없는 얼굴을 하고서 손목시계를 풀어 헤쳤다. 예전부터 어디서 맞은 티 내지 말라 했다. 차위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재킷을 벗어 곱게 접어 팔에 거는 순간이었다. 짝! 볼이 나가 떨어질 것 같은 통증과 함께 몸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들고 있던 재킷이 바닥에 떨어지는가 동시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차 회장의 목소리가 그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썩을 놈, 차려놓은 밥상도 못 처먹어?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서재 한켠에 전시해놓은 골프채를 집어들었다. 꿇어! 퍽퍽 살터지는 그 끔찍한 소리는 차 회장이 지칠 때까지 지속됐다.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비서는 백미러로 차위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꾸할 힘조차 없는 차위준은 두 눈을 스르륵 감았다. 이만한 게 다행인가. 분명 그걸 시킬 줄 알았는데. 듣기론 MS 회장은 남녀 가리지 않고 더럽게 놀기로 유명한 영감이었다. 그래서 차라리 맞는 걸로 끝나는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 피곤해. 이제 모든 일과가 끝난 느낌이었다. 서글픈 감정이 목구멍을 두드리는 기분이 꽤 불쾌했다. 차위준은 조심스레 헛기침을 하며 그 감정을 억지로 꾹꾹 눌러 담았다. 얼른 가서 쉬고 싶을 뿐이었다.